안녕하세요. 어디서도 말 못할 답답한 사연, 하지만 듣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를 배달해드리는 썰의 민족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네이트판에서 수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이른바 신우이의 집들이 손님 접대 사건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사연자가 정성껏 준비한 집들이에 신우이가 친구들을 우르르 데려와 식모 취급하며 선을 넘는 무례함을 보이고, 그에 폭발한 사연자가 상을 엎고 신우이의 가방을 창밖으로 던지며 방관하던 남편과 무개념 시댁 식구들을 본인 명의의 집에서 즉각 쫓아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3년 동안 이어온 결혼 생활을 단 하루 만에 정리하기로 마음먹게 된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상태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참는 게 미덕이라고 말하죠. 저 또한 그렇게 배웠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웬만한 무례함은 웃으며 넘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내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더군요. 그 한계선이 무너지는 순간 제가 느낀 건 분노보다도 차가운 냉소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입니다. 저도 남편 못지않게 바쁘게 일하고 연봉 또한 제가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와 하나뿐인 시누이는 저를 그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일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희가 결혼 3년 만에 대출을 끼고 마련한 아파트 집들이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며 시댁 식구들을 초대하자고 졸랐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니, 이번 집들이 때 제 친구들 몇 명도 같이 가도 되죠? 우리 오빠가 이번에 집 잘 샀다고 자랑을 좀 해놔서 애들이 다들 구경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시누이 친구 3명 정도 더 오는 거니 조금 더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면 되겠지 생각하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들이 당일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누이가 데려온 사람은 3명이 아니라 무려 8명이었고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빈손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를 점령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갈비찜, 잡채, 각종 전, 신선로까지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거실에서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사진을 찍고 제 남편은 그 옆에서 과일을 깎아 나르며 자상한 오빠 코스프레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르는 저를 보며 시누이가 친구들에게 하는 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얘들아, 많이 먹어. 우리 올케 언니가 음식 솜씨 하나는 끝내주거든. 원래 이런 날은 아랫사람이 좀 고생해야 윗사람들이 편한 법이야. 언니, 여기 잡채 좀 더 없어요? 애들이 맛있다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까지 눈을 부라리며 예, 손님들 기다리시잖니. 서둘러라 라고 거듭는 통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사건은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 터졌습니다. 시누이 친구 중 한 명이 거실에 놓인 제 고가의 스피커에 와인을 쏟은 것입니다. 제가 놀라서 달려가자 사과는커녕 시누이가 눈을 흘기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애 놀라게 왜 그래요? 닦으면 되지. 그리고 이거 오빠 돈으로 산 거 아냐? 뭘 그렇게 유세를 떨어. 야, 괜찮아. 우리 언니가 좀 예민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말고 마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이성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다 못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날카롭게 끊어져 나갔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전멸하고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심장 속의 뜨거운 용암이 전신으로 퍼져나가 제 몸의 모든 세포를 태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의 사람들이 더는 가족이나 손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쟁반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하며 사방으로 튀는 파편 소리에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쳤어? 지금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이 집 사는데 내 돈이 70% 들어갔고 이 음식들 다 내 손으로 내 돈 들여서 만든 거야. 그런데 너희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가 식당이야? 내가 너희 시다발이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감히 시어머니랑 시누이 친구들 앞에서 상을 엎어?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요?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킨 건 어머니 아니신가요? 딸내미가 친구들 우르르 데려와서 올케를 식모 취급하는데 그걸 보고 흐뭇해하고 계신 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이 상황에서 내 편 한 번 안 들고 과일이나 나르고 있어? 여기가 당신 집이야? 우리 집이지. 그런데 왜 당신 동생 길을 여기서 살려줘? 시누이는 겁을 먹은 건지 아니면 화가 난 건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눈치를 보며 가방을 챙기기 시작하자 시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가 뭔데 내 친구들을 쫓아내요. 오빠, 저 언니 좀 봐. 진짜 제정신 아니야.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시누이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을 열고 그대로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1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가방을 보며 시누이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때려봐. 때리는 순간 이 집 명의부터 위자료 소송까지 너희 집안 거덜내버릴 테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아준 건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예의를 지킨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 예의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지. 이제 나도 똑같이 해줄게. 저는 그 길로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해 조금씩 짐을 정리해두고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집 내 명예인 거 알지? 내일 당장 도어락 번호 바꿀 거고 너희 짐은 다 복도로 빼놓을 거야. 이혼 서류는 법원에서 봐. 그리고 아까 저 가방 내 카드로 할부 끊어서 산 거잖아? 그거 할부금은 네가 알아서 갚아. 난 결제 취소할 거니까. 그렇게 집을 나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수백 통 찍혀 있고 시어머니의 독설 섞인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회사 앞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한 번만 봐달라고요. 저는 그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그가 말하는 철없음 때문에 제가 흘린 눈물과 노동이 얼만데 이제 와서 사과 한마디로 퉁치려 하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가 해온 돈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펄펄 뛰며 못해준다고 하던 남편도 제가 시누이 친구들이 집에서 난동 피운 영상과 대화 녹취록을 내밀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누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고 그날 던져진 가방은 비에 젖고 흠집이 나서 못 쓰게 됐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제가 결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비싼 가방값을 오롯이 본인이 물어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이혼남이 되게 생겼으니 저를 찾아와 다시 빌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늦잠을 자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만 만들어 먹는 삶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게 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내뱉는 독설은 무례함이 아니라 정당 방위입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대리만족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더 밝은 제 미래를 향해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였나요? 여러분이 직접 겪은 기막힌 사연이나 통쾌한 사이다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뻥 뚫리는 이야기를 배달해 드리는 썰의 민족이었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기가 막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